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일원상과 일상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일상수행요법이라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심하게 말하면 처세의 방법 또는 어떤 그 도덕률,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훌륭하고 우월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되지 말자는 얘기를 윤리적으로 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에 매달려서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윤리하고 초윤리는 달라요. 우리가 비윤리는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윤리에 우리 윤리에게 한정되지 않는 그 초윤리,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 근원이 우리가 일원상자리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이면서도 초윤리적이어야 돼요. 비윤리가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대전사님께서 그 정전 수행 편에 첫 장에다가 일상수행요법을 놨어요. 그러면 이 일상수행이 뭐냐 이거예요. 일상은 뭐예요? 일상? 그러니까 늘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상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도 벌어지잖아요. 사소하게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다 일상인데, 이때 수행하는 요긴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거 대전사님 말씀에 따라서 일상수행법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일상수행은 언제 할 때냐면 요란해질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상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 요란해질 때가 일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짜증나고 그럼 이게 일상. 다른 때가 일상이 아니에요. 그때가 일상이에요. 그럼 이때 일상수행요법을 가동할 때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일상 현장가 이게 요란해지면 일상이에요. 짜증나고 짜증날 때가 일상이죠. 언제 일상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꿀꿀하고 그럼 일상이에요. 이게 좋아. 이건 특별할 때입니다. 항상 보던 것이 그냥 맨날 보던 것이고 별로. 근데 감탄이에요. 제가 진짜 참하고도 갖고 이거 일상이 아니에요. 그때 특별할 때, 겁나게 특별할 때, 일생에 몇 번 없을 때요. 그때는 다 잘하겠지. 그때 또 언제냐? 어리석어질 때 하는 짓이 정말 하는 짓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멍 때리고 있고 이럴 때가 우리가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이야 이게. 그리고 뭔만 하면은 이게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가 하는 짓이 뭔가 이렇게 마땅치 않아. 글러져. 하는 것이. 이때가 일상이에요. 이때 우리는 일상수행을 해야 돼. 대전사님 말씀을 보면 그렇다니까 이게. 대전사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불신이 팽팽해. 그럴 때가 일상이고 이때가 일상수행할 때. 또 탐욕, 과한 욕심. 그것도 좀 이렇게 그칠 때 좀 그치고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한번 필 받으면 그냥 막 가. 이런 짓을 잘해 우리가. 이때가 나의 일상이구나. 내가 늘 하던 짓이구나. 일상이 자기가 늘 하던 짓이요. 이게 껐다 그렇게 자기가 해. 그럴 때가 또 이런 일상에서 이때가 내가 수행할 때구나. 수행을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이때를 파악하는 겁니다. 게을러. 좀 하다가 그만둬. 이게 나의 일상이지. 자기가 하는데. 좀 해다가 요즘 잡심 3이 나오는데
요즘 삽일도 안 한다며요. 그럼 이게 이런 나태가 뭔가 이게 전진심이 뭔가 해보려는 뭐 이게 없어요. 일상이야, 나야. 내가 자주 빠지는 일상이야. 그리고 지 맘대로 하려고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냥 뭐만 조금 이렇게 주변도 좀 참고해보고 좀 상황을 가는데 한번 마음만 정해지면 그냥 지 맘대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 이게 내가 늘 하던 짓이지. 내 일상이지. 하고 자기가 딱 자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때 일상수행을 할 때입니다. 어찌 그런가요? 이게 해보면 많이 걸려요. 내가 일상에 하는 짓이 많아. 제가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망 생활할 때,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짜증내고 불만 많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온갖 그냥 불평 막 이럴 때가 일상수행할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나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지.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때. 내 삶의 일상의 그 과정이에요, 이게. 탈핵생활, 의례생활. 자기가 딱 자기 중심이 서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남한테 의존하고 뭐 생각 있으면 남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자기가 판단할 생각도 못하고 남한테 조언을 얻은 거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 탈핵생활이 있을 때가 일상수행이고 배울 줄 모를 때 뭔 이유가 됐든지 이게 배워야 될 때 배우지를 못해. 자존심이 상하든지 뭐가 됐든지 또 가르쳐야 될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가르친다니까 이거 가르치는 말 잘해야 된다고. 잘 안내해 드려야 된다든지 또 가이드를 잘해야 된다든지 또 뭔가 교류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그걸 못해요. 이럴 때가 일상생활 때 공의심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이 관계를 잘 그래야 내가 좋다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눈이 그냥 좁아갖고 당장 내 앞에다가 뭐 좋은 것만 좋은 건 줄 알고 결국은 뒤에 가서 후회하고 내가 꾼들한테 당했구나. 우리 많이 당하죠. 정치꾼들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언론꾼들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공익심이 없는 거예요. 공익심이 없어서 그런 꾼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정치꾼들, 특히 언론꾼들, 기득권자들, 요즘은 말하면은 사자 붙은 사람들. 가네들이 자기들 그 권력 쓰려고 하지 어떻게 나눠 먹으려고 합니까? 절대로 권력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리라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 안으로 가려고 하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거 꿀 빨아먹으려다가 이 공의심이 뭔지 그냥 망각해버려요. 이 일상이에요. 우리가 이 일상은 수도 없이 빠지죠. 수도 없이 빠지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언론들 요즘 보면 이제 인터넷 언론 같은 거 뜨잖아요. 그게 옛날에 한번 물질 문명 얘기할 때 말했죠. 어떤 물질 문명에도 전부 다 거기에는 설계자 의도가 들어가 있다. AI 같은 거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인간의 그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당하는 거죠. 그게 왜 거기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게. 자, 이럴 때가 다 일상생활 때입니다. 수도 없이 일상 수행할 때가 생기죠. 나의 일상의 그 모습들이 막 드러나. 네. 껐다고 당해. 어떻게 당하냐? 언론, 정치인들의 말, 그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공익심은 저만치 버려버리고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그게 나의 일상이야. 아, 내 일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일상은 동정 간의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이러한 일상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한테. 이럴 때, 요란해질 때, 요란한 줄 아는 자리. 아, 내가 요란했구나. 그 자리를 보면 이 자리가 바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 그쳐 있는 겁니다. 내가 요란해질 때, 요란한데, 굴러가는 거하고,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하고, 요란한 줄을 알고 딱 그 자리에 그쳐버립니다. 그쳐서 요란한 그 당체를 딱 자각을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어 고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난 그 자리를 자각하는 그 자리에는 화가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화에 내가 물들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말로 한 거예요. 주제만 바꿀까요? 또 짜증을 바꿀까요? 주제를 바꿀까요? 멋진 산을 멋진 풍광을 봤어요. 똑같아요. 그게 멋진 풍광을 놓으면 또 그건 또 좋은 건 줄 알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짜증 말하는데 여기에 좋은 말로 할게요. 염화미소. 그 옛날에 화두 보면 굳이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 참,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어쨌든, 대명사님은 그런 말 안 쓰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란함, 이거 말한 거예요. 요란함. 자, 그것도 내가 어리석어질 때 어리석은 줄 아는 이 자리를 내가, 자각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옛날부터 그 유명한 회광, 빛을 돌이켜서 반조, 회광반조라는 말이에요. 회광반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신령한 자리라는 것이 딱 확보가 돼요. 확보. 딱. 없던 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내가 확실히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 수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글러질 때 글른 줄 아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뚜렷한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딱 우리가 획득하는 겁니다. 그대로 딱 획득을 해요. 이게 일상생활 때. 이처럼 텅 비어 고요한 자리이고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이고 애초에 사사가 붙을 수 없는 이렇게 뚜렷한 이 자리에 들어서 경계를 그때는 이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경계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굴려가는 거하고 내가 운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굴른다. 통해서 내가 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통을 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이 비유를 맨날 해야 돼요. 왜? 이 비유를 이해하면 참 좋아요. 이게 사사가 붙을 수 없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사사란 얘기를 하는 순간 사사 아닌 걸 생각하니까 벌써 이거 얘기하면 욕 아닌 걸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돼요. 흙탕물이 어릴 때 막 개울에서 놀지 않습니까? 놀고 고기 잡다 보면 흙탕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잽싸게 고기도 잽싸게 잡아야 돼. 이제 좀 흙탕물 좀 녹고 그러면 이제 못 잡아요. 그럼 딴짓 해가고 이제 좀 맑을 때까지 딴짓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거 하다가 한참 뒤에 와야 돼. 그러면 다시 또 맑아져요. 맑아지면 그때 저 안에는 수초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돌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왜 보여요, 그게? 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맑은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 역으로 묻는 거예요. 아까 흙탕물. 그럼 흙탕물은 왜 보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흙탕물이 지금 맑으니까 흙탕물이 환하잖아요.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담이에요. 이게 비유담. 이거 이제 막 이걸 가지고 막 상황에다 넣어서 말하면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좋은 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렇잖아요. 아까 흙탕물이잖아. 딱 뭐 눈 하나 깠다가 않고 그 자리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짜증이 난다든지 뭔가 그때 아까는 굴려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역으로 그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뭔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상에서 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일상에서. 또 우리가요. 믿을 신분의성 할 때 신이 분명한 자리가 바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이론상 자리예요. 신이 우리가 딱 쓰면은 그게 이론상 자리예요. 다른 게 이론상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있는 자리 따로 있고 뭐 이론상 자리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맞아. 이게. 왜냐면 수행편은요. 그냥 바로 수행의 방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의편 같이 이론상을 쳐받아가지고 뭐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붙여주는 거지. 대윤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해라. 그러니까 신이 딱 세워지면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예요. 그냥. 어떻게 신이 그 마음이 딱 결정됐는데 어떻게 그게 이론상 자리에 그게 어떻게 텅 빈 자리고 어떻게 고요한 자리고 그런 방법이 없어. 자기가 신이 딱 정해진 자리를 자기가 확인해 보는 길밖에 없어. 제가 이제 말로 막 하면 많이 또 근사하게 말해주면 야 진짜 말 잘하신다 그러겠지. 이게 뭐가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그만하고 싶고요. 자기가 실제로 신이 딱 마음이 결정된 그 자리를 보니까 이게 이런 상 자리고. 용장한 분심이 있는 자리가 분심이란 것은 막 뭐라고 할까. 이게 분심의 반대말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고 과욕, 탐욕이라 한다면 탐욕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심이 분심으로 온통한 자리에 그쳐보면 이게 이론상 자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서 할 때 신분의성에 딱 들었으면 내가 이제 이론상을 발현하고 있구나 이게. 그것에 다른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찮게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학이 없으면은 이론상에 기반하지 않는 수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오롯한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예요. 모르는 것에 오롯해. 모르는 것에 오롯한 것에 어디 모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몰라. 그래서 옛날에 몰라 해라고 한 거예요. 화두에 보면 그다음에 수심결에도 나오죠. 단지 모르는 줄 알아라. 이상한 말 같잖아. 체험적으로 느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오롯해. 모르는 자리가 그게 온통이야. 그 자리에 무슨 놈의 안다 모른다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를 깨트린 것은 안다는 데도 있지 않고 모른다는 데도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예. 안다 모른다에 떨어진 순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또 이건 반대로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온통이야. 그것도 맞죠. 어디 그게 모른다고 아는데 걸립니까? 거기에. 상관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는 건 아니야. 모르는 거야 돼.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가풍상 이걸 많이 쓴다는 것은 이해가 돼. 우리는 몰라를 갖고 제대로 잘 써보자.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마음으로 잘 써보자. 이건 이해가 돼. 아, 그럴 수 있죠. 그 가풍상. 근데 원칙상 모른다는 마음이 됐든 알려고 하는 마음이 됐든 그 자리에 직시만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간단 없는 정성한 자리. 진짜 정성한 자리. 이 자리가 이런 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성한 자리를 일심이라고 합시다. 만약 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해야 된다고. 일심이라는 것도 이게 이런 쌍 자리인 거예요. 일심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을 양성한다든지 이게 다 이런 쌍 자리인 거예요. 그게 그 일심은 어떤 자리예요? 풀어보면은 쪼개지지 않는 자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자리고, 잡념, 잡것에 이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까 모르는 자리가 바로 일심 자리고, 알려고 하는 자리가 일심 자리고, 정성으로 계속 하는 자리가 일심 자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했대? 이거 이제 이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불신이 이렇게 일어나면 불신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 같은 말이에요. 탐욕인 줄 알아차리는 자리가 이런 쌍자리. 그리고 계율은 나인 줄 내가 이게 알아차리는 이게 자각하고 있는 자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우인 줄 알아차리는 자가 이런 쌍자리. 이처럼 신분의성도 이런 쌍 나타남이고, 불신, 탐욕, 나, 우인 줄 이게 자각하는 자리도 이런 쌍 자리예요. 이런 쌍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서, 그러니까 도구죠. 신분의성 이 자리로 불신인 줄 알아차리고,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자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딱 이 알아차리면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끝나는 거예요. 화가 맥을 없어요. 그냥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에요. 굳이 그것을 우리가 강박관념에서 하늘이 청정해야 되는 게 구름 하나 없애려고 막 바람 불어갖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있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짜증도 일어나고, 그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이제 안 일어나야죠. 많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바로바로 알아차려서 크게 문제가 안 만들게끔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야 되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거죠. 원망할 것도, 감사할 것도 본래 없는 이 텅 빈 자리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원망하는 줄 환히 알아차리어 원망 생활에 빠지지 않고, 또는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 고마움을 자각해서 그 자리를 밝혀서 오만하고 우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사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오만한 데 흘러가지 않아야 돼. 감사하는데 오만한 데 들어가?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신구가 기도장에서 순경이 되면은 간사하고 망령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구가 기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에 대한 서원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또 이게요? 상대심은 짝이 없는 온전한 자력으로, 이게 자력이라고 할 때 이 자리가 온전한 자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내가 힘이 더 세. 이런 자력이 아니에요. 이게 비교하는 자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상대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온전한 자력으로 의뢰하는 자력 생활로 돌리는 거.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력이 바로 이런 쌍자리죠. 배울 줄 모를 경우에 배울 줄 모르는 마음 당체를 돌이켜 비추어 보아서
그렇죠. 배울 줄 모를 때 이걸 내가 배울 줄 모르는 걸 알면서 그 마음 일어난 그 자리를 돌이켜 봐서 본래 차별이 없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줄 모를 때 가르칠 줄 모르는 마음 자체를 돌이켜보아 본래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타에 국한이 없이 잘 가르치자는 것이고, 공의심이 없을 때 공의심 없는 줄 알아차리고 있는 지공무사한 자리에서, 이 지공무사하다는 게 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의심, 내가 지금 나 좋은 것에 내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할 때, 그때 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를 이제 다룰 줄 알아요. 사사를. 인간은 자기로 이익되게 다 해요. 그러나 그때는 앞에 이익되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럴 때 공의심 있는 생활로 이제 우리가 교류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제 지금까지 일원상이 근원한 감사생활로 돌리고, 일원상이 기반한 자력생활로 전환시키며, 일원상 자리에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전회 돌리고, 또 공심 있는 사람으로 승화, 이게 다 돌린다는 거. 이게 바로 일상수행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말로 막 풀었냐면은, 이 일상수행에도 일원상을 다 일원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이 딱 서는 자리도 이게 일원상이구나, 이렇게 자각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그건 아까 교육판에서 논의된 거에서 다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교육판에서 실컷 얘기하고, 수행편에서는 또 수행품대로 또 나름대로 또 나가. 그거 몰라 그렇게 이걸 대유사님 그렇게 이 구조,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을 괜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을 일상수행요법을 훈련법, 바로 훈련법이 나오잖아요. 훈련법과 연관해서 보면 일상수행요법은 일상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훈련의 일상 수행, 이 수행을 훈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 이거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 이거 전에 또 막 한참 떠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일상 수행을 앞에다 놓은 것은 그 뒤에 훈련법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일상 수행이라는 거하고 훈련이란 것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일상수행요법은 일원상에 바탕하여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여기 그 일상수행요법을 보면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이렇게 실천 덕목으로 우리가 실천동물이가 이렇게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실천의 방법으로 이걸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산용사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48쪽 펴보세요. 교재 밑에서 보면 정산용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법훈편 7장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소학은 뭐예요? 요즘 말하면은 초등학생들 책 정도 맞나? 그냥 그렇게 그냥 비유합시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이것만 잘 공부를 해도 평생 이게 그것만 읽고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일상수행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족하죠. 여기 지금 일원상 입장에서 다 설명했으면 다 설명된 거지 않습니까? 일상수행요법이 모든 교리를 실천 덕목으로 포괄하고 있으니까. 삼학팔조 사은사유. 일상수행요법 체제가 삼학팔조 사은사유로 나가니까 이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또 저희들이
저도 가끔씩은 조석 신고로 응용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가 잘 안 되면 일상성유법을 쭉 읊어요. 오늘 하루도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대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냥 그대로 읽어요. 그냥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도록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신고가 아침 신고 잘 안 되면 이걸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대종사님 왜라고 했습니까? 여기 대종사님께서 일상을 조석으로 대조해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영 신고가 안 되면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일상성유법으로 쭉 한번 읊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일상성유법을 다 해봤어요. 다 나가봤어요. 9조목이지만 크게 보면은 3합 3조목, 8조 1조목, 사은 1조목, 사요 4조목 이렇게 해서 9조목인데 이것이 이제 뒤에 방법론으로는 세우자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할 때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제거 그래서 제가 제거라는 말 말했죠. 제가 제거에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이게 제거에다가 말 그대로 덜어요. 덜제 마이너스 더는 거죠. 나한테 부담이 많이 된 것을 이렇게 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 그냥 자연스럽게 놀다가 하늘이 되면 그놈이 놀다가 가요. 때 되면 가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돌린다는 방법이 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다가 들어와서 이걸 그러려면 이게 그걸 알아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이 파악되고 그럴 때 그것이 나의 한 부분으로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됐을 때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방법론상 얘기를 해본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이게 아니다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해봤는데 어쨌든 일상성유법을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게 그냥 처사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론상에 기반한 수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익숙해야 됩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려면 이론상이 드러나야죠. 당연한 거고 아까 신분의성도 하려면 그 신분의성이 드러난 자리 그것을 챙기면 이론상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부에 우리가 먼저 실천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